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챕터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교학점제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교육대기자에 제가 출연해서 고교학점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교학점제 당시만 해도요 상당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역시 지금도 고교학점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2022년부터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2021년부터 벌써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입을 안 한 일반고 같은 경우 몇 학교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5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운영되나요? 첫 번째,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수강신청, 그다음에 수업 운영하고요.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수냐 미이수냐를 따져서요.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본인의 진로 적성이죠. 가장 큰 게. 그래서 진로 적성 교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면 졸업한다 이건데요. 1학점은 50분입니다. 수업은 16회. 그리고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한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또 하나 다양한 과목 개설을 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는 달라졌죠. 2025 현 고1부터는 학기마다 수강 과목을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학점이 취득하면 졸업을 하는데요. 미이수시는 어떻게 될까? 각 학교마다 이제 보충 수업을 한다든가 여름방학 때 수업을 개설해서 이수하게 하겠죠. 그래서 3년 이내에 몇 학점? 192학점입니다. 그래서 미이수시는 마찬가지로 추가 학기를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 기준에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그리고 일반계고 같은 경우에 한 95%가 고교학점을 다 도입을 했습니다. 대학들은 개별적 특성과 역량 평가를 위한 입학 전형 방식의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현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겨울방학 때 각 학교에서는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필수 이수 과목을 고등과정에서, 고교과정에서 해라 이런 말씀인데 킬러 문항 배제에 따라서는 수능의 변별력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작년에 어떻게 됐죠?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어떤 존치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우수한 학교 환경 당연히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장점은 가장 중요한 건요 학생 자율권 결정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업을 선택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선택권이 주어지며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어떤 책임감도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선진국에서 들어온 건데요. 직접 선택권, 학생 선택권을 준다. 그리고 입시 현장 합격 예측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이 원하는 학습 성취를 한다든가 다방면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고교학점제가 장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있죠. 이제 뭐죠? 무전공 선발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신 성적 위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한다는 점.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보는 대학이 많아서 고교학점제에 취지하는 상이하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인식과 이해도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교육 체제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고등교사들의 불만이 더 가중됐죠. 그래서 지금은 고교학점제를 폐지하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일반고에서 살아남는 법. 자, 현 고1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중3 학생들이 고1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고1 학생들은 지금 뭐죠? 2022 교육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화면의 오른쪽에 보는 융합 선택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고1은 2022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같이 병행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새롭게 적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또 하나 학교마다 과목이 이제 다르죠. 예, 학교마다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할 대학교나 입학할 고등학교에 미리 문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특목고 내신을 받는 게 아무래도 쉬워지죠. 예, 5등급제가 되면서 생기부는 일반고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고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그동안 내신이었잖아요. 특목고에 비해서. 근데 이 내신도 이제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시 볼 게 각 대학의 입학처 발표에 세부 사항을 꼭 점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부 발표, 고교학점제 관련 지침 같은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정의를 보면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지도. 다음에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 그래서 개방형 교육과정이다. 또 하나, 그리고 진로 및 학업 설계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중요한 거는요. 고등학교 이수할 때 그동안은 3분의 1 출석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업 성취율 40%를 거쳐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학점은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2학점입니다. 자, 고교학점제 시행 교육부 자료를 보면요. 달라지는 건 왼쪽은 시행 전이고요. 오른쪽은 시행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고1들은 어떻게 되냐? 진로, 학업 설계, 수강 시험까지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2 때는 진로 적성에 따른 이제 뭐죠? 선택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 겨울 여기 2학기가 되면 제일 중요한 시기다 말씀을 드리고요. 과목 선택 같은 경우도요. 예전과 다르게 교과 구분 없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진로 적성에 따른 개설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미리 뭐 수요조사도 할 거고요. 또 과목에 대한 설명도 할 겁니다. 자, 수업량은 자, 교과 180단위에서 이제 학점제로 바뀌기 때문에 교과 174학점, 선택 과목당 4학점 내외 이수하고요. 1학점이 16회 수업을 하게 됩니다. 창체는요. 18학점으로 288시간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졸업 요건은 출석의 3분의 2 이상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업 성취율이 40%가 안 되면 졸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5등급제가 되면서 상대평가 등급 병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 예술, 교양, 교과 과목 같은 경우 과학, 탐구, 실험,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공간 활용인데요. 작년 이제 겨울방학 때 각 학교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학교의 도서관이나 홈베이스 또 교실 경계 여러 가지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지는 거는 예전에는 담임 배정이 있었는데요. 담임의 역할이 학생별 상담에 치우칠 것 같다. 그래서 담임 부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공식 사이트 있습니다. 수강 요청 예시나 이런 것들 고교학점제 TV, 고교학점제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학점제 지원센터에 보시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2 교육과정이죠. 고교학정제와 같이 온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뭐죠? 융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 예전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었는데 선택 과목에서 융합 선택이 나타났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2022 교육과정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변화를 보면 자, 왼쪽 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뭐가 다르죠? 필수, 이수, 학점이 다릅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8학점이고요. 사회, 한국사회 6학점, 통합사회 8학점, 통합과학 10학점, 체육 10, 예술 10, 그리고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국유형 16.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 편성 학점이요. 2015 교육과정에서는 80이었거든요. 80학점. 근데 2022 교육과정에서는 90학점이다. 이것이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예시를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은요. 1학년 1, 2학기에 다 배웁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안 배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때 어떤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한 70%를 다 배우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융합 선택에서 다르죠. 사회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만 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융합 선택이 6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총계도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융합 선택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변화는 마찬가지로 학점 수업량인데요. 수업량은 좀 줄었죠. 그 다음에 융합 선택이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5등급제라는 거. 그리고 2024와 달라진 거는 3분의 1 출석에 학업 성취율 40% 이상.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에서 2, 3학년 때 선택, 5등급, 상대평가, 절대평가, 병행.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는 수능 시험 범위. 이렇게 해서 위는 현 고2고요. 밑에는 현 고1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융합 선택이다. 2, 3학년 때 선택, 5등급, 상대평가, 절대평가, 병행. 이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0%가 이제 성취가 안 되면 졸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미도달 학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학생들 어떻게 해요? 방학 기간에 한 1개월 정도 학교에서 따로 보충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미이수 학생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미이수 학생은 성취도가 2를 부여한다는 거. 이렇게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표기 방법을 보시면 위하고 달라진 게 바로 뭐죠? 표준 편차가 2025학년부터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냐 미이수냐. 가장 중요한 점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취도 40%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강남에 있는 교과 편제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뭐죠? 수능. 파란색은 선택 과목. 그리고 초록색은 기하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과생을 위해서 이제 만든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관내에 있는 세화여고등학교 교육과정 다 나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알림이를 통하면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은 QR코드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 35인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